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활발하고 또 강한 분위기 그리고 이 압승을 거두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 그리고 어떤 경기장 하나 소외될 것 없이 양호하게 간밤에 미국 경기도 그랬죠. 3대 지수 나란히 올랐고 우리 증시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밸런스를 맞추면서 점수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할까요? 오늘도 마운드에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다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진 흐름인데요. 요즘에 그래서 하루하루 대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함께하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어떤 선수들 분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8강 대진 보시죠. 오늘 8강 4번의 라운드 구성이 돼 있고요. 선수들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 봤던 선수들도 상당수 눈에 띄시죠?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입니다. 게임 선수 두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그 중심에 이 판호 발급이라는 키워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다려왔던 중국의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3선수 정도 있죠. 그 가운데서 두 선수 넷마블, 넥슨 게임즈 두 선수의 대결로 1라운드 게임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라운드도 중국 모멘텀이네요. 하늘경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텐센트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 국내의 엔터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이 관계자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하이브 대 YG 엔터테인먼트의 대결로 2라운드 엔터섹터 전반 보겠습니다.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강원 에너지 그리고 대명 에너지의 대결인데요. 각각 에너지가 붙기는 했는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금 재료도 좀 다르고요.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무수,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본격 양산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 쪽으로의 이 심사에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강원 에너지 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증권사 레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목받을 만한 선수다. 대명 에너지 이런 평가 받으면서 오는 3라운드 땡땡 에너지의 대전 보겠습니다. 다음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색깔이 좀 다른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2차전지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 오늘 2차전지 선수가 어제는 없었는데요. 오늘 나노 신소재를 라인업에 좀 등판을 시켰습니다. AI 대 2차전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약간 접어뒀던 이 두 선수 오늘 활발한 움직임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4라운드에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진을 놓고 보니까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라운드가 2개나 됩니다. 앞에 있는 1, 2라운드 게임과 그리고 엔터섹터 전체적으로 중국발 훈풍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말 그리고 연초에도 리오프닝 보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다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가 근래 들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호재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시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정 팀장님 네. 모멘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중에서 네. 좀 주목하고 있는 쪽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아, 중국발 모멘텀은 이제 안 보세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갈만한데 그냥 3월 양이 끝나고 그냥 식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더 궁금해요. 예,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2차 전지가 갔다가 또 반도체가 갔다가 다시 또 2차 전지가 그쵸. 가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좋게 말하면은 순환매고 안 좋게 말하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신 중국 리오프닝이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만 하도 소비주가 잘 갔다가 그리고 또 3월 전까지는 양회 전까지는 철강화학이 갔다가 양이 끝나고 식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항공사가 제주 노선 개선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롯데 관광 개발만 움직여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어달리기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2차 전지 가던 거 쭉 계속 밀고 그 반도체 다시 소외되고 오늘 다시 AI 다시 부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리오프닝이 부각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려고요. 제가 뭐 간다고 해서 가면 좋지만은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면은 보고 싶은데 그때 가서는 뭐 카지노 항공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바일 게임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요? 너무 안 가서? 그쵸.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도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도 중국 관련주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거든요. 항상 판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리고 중국 뭐 경기 좋아진다 얘기 나올 때마다 모바일 게임이 그래도 가끔씩 들썩거리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상대적 속에 좋게 말하면 상대 소외가 됐어가지고 안방 늙고 뒷방 늙은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이제 판호 얘기도 나오고 이제 GDC 뭐 메타버스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바닥을 다시고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간다가 아니라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뭐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양해가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사실 게임이 반도체를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기가 집중되는 섹터가 확고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중국 양해라는 이슈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이제 약발이 잘 돌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 양해조차도 정말 역대급으로 소극적인 그런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중국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쪽도 지금 또 이 중국 자국 내에서 화장품 기업들의 이런 성장성 그리고 자국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 회복성이 더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렇게 실적이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리오프닝 쪽은 그렇게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양회보다는 그냥 본연의 실적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게임주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안 좋았다가 신작도 부재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신작 대기 중인 게임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NC소프트, TL부터 해가지고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넥슨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올해 신작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사들은 굳이 중국 양해라는 이러한 모멘텀을 보고 있지 않고 실적, 이 본연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는 기존의 리오프닝 쪽보다는 새롭게 이제 게이밍과 그 다음에 엔터, 콘텐츠 이쪽으로 이제 같이 묶어서 이쪽이 앞으로 혹시나 이제 이 중국 리오프닝 혹은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대기 중인 이슈가 이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터 쪽은 지금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올해에도 견조한 실적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쪽 같은 경우에도 올해 텐트폴 기대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게임들도 올해 이제 이 신작 뭐 이제 TL 같은 경우라든지 뭐 모두의 마블, 넷마블의 뭐 또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나올 게임들 콘텐츠 쪽이 지금 현재 기대감은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기존의 리오프닝보다는 이러한 이제 이 콘텐츠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임주 쪽은 당장 이 중국 모멘텀은 그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게임주들을 보자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더글로리에서 박연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대사를 더글로리 박연진이 했던 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김영기 전문가가 정말 장점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결국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과연 시장이 주목을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좀 이따 게임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신작 출시한 지 그리고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우디 투자 유치한 지 되게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안 가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주도 테마, 주도 섹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AI 같은 경우도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시장에서 테마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손이 주가를 이끌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간다라는 건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이슈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제일 아래가 종목 이슈, 그 위가 업종 이슈, 그 위가 시장 이슈라고 좀 봐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니까요. 그렇듯이 게임 같은 게도 뒤집어 보게 되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번에 1월달 챗GPT처럼 이끌어준다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내용들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상단에서
이것들을 이끌어줄 만한 것까지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태클을 좀 걸었어요. 예. 그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저희 좀 더 긴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라운드 게임입니다. 게임 섹터 내의 두 종목 넷마블, 넥슨게임즈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로 1라운드 꾸려볼 거고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콘솔 게임이 대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좀 전에 김영일 전문가님 얘기를 듣다가 뭔가 뇌리에 딱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 딱 한 주 됐어요. 지난번 이 시간에 게임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때 라인업에 이 선수가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포로 게임이 사양산업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뭐 웹툰하고 대결을 하다 보니 요즘에 게임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이 두 분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한 주가 지난 지금 시장에는 게임 모멘텀이 나왔고요. 이 겜자랄 그리고 깨발모 게임 관심 없으신 분 이렇게 세 명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1라운드가 안 알인가요? 게임 안 한 사람? 게임 안 할? 게임 노관심이시잖아요. 제가 노관심이라고 이렇게 색깔이 다른 세 명이 1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하는 선수 있으시다면요 유튜브에서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저는 넷마블이요. 넷마블. 저도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두 분이 일단 넷마블을 골라주셔서 다음 라운드는 넷마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왜 좋은 건가요, 팀장님? 아, 넷마블 올라가나요? 두 분이 나란히 의견을 주셨으니까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오른다는 건 저는 모르고요. 네. 그 넷마블을 선택을 한 건 네. 오늘 어쨌든 파노 이슈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슈 얘기해야 되는데 넷마블이 12월 29일 날 이미 파노 얘기 나오면서 24%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짝 반등으로 아쉽게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적하고 뭐 신작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을 주목하느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또 뭐냐면 넥슨 게임즈가 1월 25일 날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했어요. 보통 이런 이슈 나오게 되면 예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주가 상승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안 먹혀요. 예전에는 게임 그 개볼루션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매일 그 매출 순위 그죠. 체크하고 다운로드 순위 체크하고 그럴 매출 때가 순위 있었죠. 보면 거기 매출 상에 있는 것들 그거 맞아요. 이제 다음에 보면 주가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슈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게 종목에 아무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도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는 저 다음 타자로 갈 법한데라는 생각을 그래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게임주는 넷마블, 넥슨 게임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거 뭐였지? 카카오 게임즈가 또 뭐 신작인가 뭐 공개하거든요? 이번 주인가? 뭐 있지 않아요? 모바일 게임은 잘 모르는데 오딘밖에 모르거든요. 카카오 게임. 어딘 말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김효일 정관 말씀하실 때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카카오 게임즈도 전혀 주가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넷마블이 일단 어쨌든 저거 뭐시냐 파노가 작년 12월 29일 일단은 먼저 그 발급을 받았었고 그렇게 본다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넷마블이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저번에 김용일 전문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드의 마블 2 메타월드가 나오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기반이기 때문에 저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예전에 펄어비스가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공개하게 되면서 주가 잘 갔었거든요. 네. 그렇듯이 아마 이 넷마블이 이게 지금 원래라면 작년에 나왔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됐거든요. 딜레이가 되다가 지금 이제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 모바일 게임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네. 순수하게 이제 메타버스 이제 메타월드 요거 때문에 일단 넷마블 선택했습니다. 근데 게임즈가 하게 되면은 어차피 뭐 비장파장이에요. 다 갈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모바일 게임, 모바일 PC 게임, 아키에이지워가 내일인 것 같네요. 내일 정식 출격을 한다. 뭐 이렇게 이미 오늘이네요. 오늘 정식 출시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요? 네, 맞습니다. 아키에이지워 지금 게시판에서 알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아키에이지워.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님도 넷마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게임주가 사실 바닥을 잡았다라는 심리는 분명하게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이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관심도가 이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수급이 형성이 되고 그 기반된 수급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AI, 그 다음에 로봇,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쪽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게임주가 바닥은 잡아줬고 그 다음에 좋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더 나빠질 게 없고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 올해 많이 있으니까 시장에 관심만 받으면 아 요거는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겠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돌고 있는데 굳이 게임주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나 이쪽을 많이 보고 있지 게임주를 그냥 다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게임주들은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을 길게 보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넷마블을 고른 이유는 네. 이번에 이제 이 넥슨 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중국 판호가 발급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넥슨 게임즈가 올라간 건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넥슨 게임즈도 올해 신작이 좀 많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 그러면서 이 중국 판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게임주들은 중국 판호보다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넷마블이 그러한 이제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대작 기대감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모두의 마블 이번에 이제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두의 마블 2가 나왔는데 이번 GDC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이슈 자체가 사실 게임보다는 블록체인 쪽인 것 같거든요. 게임에 이제 블록체인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미래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넷마블이 그러한 이 게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통하게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게임은 2분기 정도에 저는 한 차례 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NC소프트의 TL이 약 한 3분기 초 혹은 2분기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움직이면은 다 같이 갈 거거든요. 그 스론 앤 리버티인가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스론 앤 리버티가 출시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NC 소프트가 그런 게임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사행성 게임. 이제 네. 이 고객들에게 과금을 유도하는 그쵸.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스론 앤 리버티가 저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 NC 소프트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상당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론 앤 리버티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갈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분기에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게임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넷마블은 또 하반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출시가 예정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가장 기대작으로 뽑히는 두 게임이 올해 나 혼자만 레벨업과 스론 앤 리버티이기 때문에 같이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넷마블은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주가도 바닥을 잡고 이제서야 반등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넷마블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구나. 넥슨 게임즈는 지금 매물 앞에 좀 많이 두텁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넷마블을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이 네. 루피 몽키님이 콘솔 게임이 대세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여기에 팀장님은 어떤 네. 답을 주시겠어요? 콘솔 게임이요? 콘솔 게임은 일본 쪽에 관심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관심에. 예, 사실 좀 그래요. 네. 사실 제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노관심이래요. 약하죠, 우리나라가. 네. 그쵸. 예, 일본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시장은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가 출시를 하려고는 하는데 지원 자체도 그렇게 좀 훌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콘솔 게임이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닌텐도 그렇죠, 이거 요거. 기기 가지고 네.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전통적인 강자고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을 뚫으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 그만큼 이제 기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최근에 신작들 나오는 것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붉은 사막 같은 거나 그다음에 스루멘 리부터 콘솔로 나올 예정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사들 봤을 때 그쪽보다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과금 유도를 하는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데브 시스터즈가 올라가지고 기분 좋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게임주 그동안에는 포트에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 오늘 오랜만에 그 존재감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서도 뽐내고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더 좋아 보이세요? 1라운드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넷마블 대 넥슨 게임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 넥슨 게임즈, 오늘 데브 시스터즈, 그 쿠키런 킹덤 때문에 이 세 곳이 외접판으로 받았죠. 대체적으로는 선호도가 비슷하네요. 넷마블 올라갑니다. 그러면 넥슨 게임즈 이 선수를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18,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17,000원대인데 18,500원 업사이드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18,500원 설정해 드렸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엔터입니다. 하이브 대 YG 엔터테인먼트, 뉴진스와 블랙핑크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BTS와 빅뱅을 붙여야 스트레이키즈?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의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하는 아티스트 고르시면 안 되고요. 기업을 봐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들켰네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두 삼촌이 하이브를 응원을 해주셨어요. 뉴진스를 응원한 마음으로. 김영 전문가 삼촌 정도, 오빠 정도 봐도 되잖아요. 그쵸. 김 우리 김영 정도는. 전문가님은.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삼촌이지만.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다 삼촌이어서 이런 대화가 무색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예. 근데 블랙핑크 쪽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기업을 네. 봤을 때 하이브가 더 좋다. 이제 베이비모스도 봐야 안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하이브가 뭐가 더 좋으세요? 일단은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이 이제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려감이 좀 정말 컸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레이블을 다각화하는 거 요게 이제 상당히 조금 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 실적이 좀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멀티 레이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다각화를 하면서 실적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게 물론 이 시총 1위 자리 확고하게 좀 다지면서 이제 이 공룡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SM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 디오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플랫폼 버블이 있습니다. 팬 플랫폼 버블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가 있죠. 그래서 위버스와 디오유를 합치게 되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팬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이제 하이브가 엔터 쪽에서는 확연하게 이 생태계를 좀 독점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SM 인수권이 마무리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디어유와 협력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넘겨준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죠. 이제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좀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이제 남은 이제 주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자회사도 이제 사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건들이 아직까지도 다 유효해요, 지금. 지금 이제 일전에 뭐 지분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100억을 또 줘야 돼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한테.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이 또 아직 유효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M 지분을 지금 15% 정도 갖고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대로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대 주주로 있을 거냐.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카카오 쪽에 이제 넘겨주고, 요거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현금을 좀 챙기냐. 이런 이제 아직까지 좀 선택권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꽃놀이패 아닌가요? 그렇죠. 괜찮죠. 하이브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손해보는 게 없고 네. 지금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15만 원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12만 원에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이득입니다. 이러나 이득이득. 저러나.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이브는 어찌됐든 SM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쭉쭉쭉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업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비단 엔터사들도 IP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좀 사업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엔 하이브가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YG가 블랙핑크 파워도 정말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그룹들도 나올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이제 이 주가의 위치도 좀 고려를 했거든요.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데 바로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있어가지고 이거 고점 만들기가 좀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도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일전에 음봉이 강하게 나왔었던 저 고점 부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브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이 하이브를 네. 골라주셨는데 어떤 이유였었죠? 하이브는 SM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이브가 2월 10일부터 주가가 좀 짓눌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하이브는 2월 10일 날 갭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려버리고, SM은 반대로 그날 갭상승 맞나요? 상한가 하나? 아직 갭상승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하이브가 SM 이슈에 주가가 묶여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는 이제 SM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방시혁이 죽어도 이제 업계 1위를 뺏기기 싫어서 SM을 계속 인수하려고 했었던 것들인데, 그냥 뭐 이제 이수만 씨는 별로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자기는 돈만 챙기고, 이수만 씨는 최대 4천억까지 챙길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 챙기고, 그 외에 뭐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방시혁 같은 경우는 약간 소위 속된 표현을 쓰면 좀 빡친 거죠. 인수를 하려고 이게 뭐 이수만 씨가 원하는 부분들, 이제 100억 주는 것들하고 10년 동안 100억 주는 것들 다 협의를 했는데 그것만 싹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시혁 입장에서는 지금 카카오엔터랑 싸워야 되지 하다 보니까 힘에 좀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힘 빠지니까 발을 뺐고, 그래서 카카오랑 이제 협의를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있고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SM에 있을 때 아쉬운 게 솔직한 말로 없어요. 뭐 위버스하고 DOU가 합병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생기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SM을 굳이 인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얼마만큼 잘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차라리 하이브 내 투자하는 쪽으로 옮기는 게 괜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BTS 지민이 신곡 솔로 앨범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네. 그 오늘까지 일반 청약을 하는 게 있는데,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VC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일반 청약을 해요. 근데 이 회사가 과거에 지금 하이브라든지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65억 투자해가지고 1,150억을 인수했어요. 창투사 VC 쪽이에요? 네, 네. 회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무신사, 에이블리, 무지카우 같은 이런 회사 또 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뭐 일반 뭐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이 회사가 네. 하이브에 지분 투자했다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연관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방면으로 또 해박하셔가지고 이렇게 IPO 정보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저희 두 분이 골라주신 하이브 다음 라운드 올리고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이브 대 YG 엔터테인먼트. 신기하게 오늘 아티스트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다음 라운드가 있으니까요. 그때 엔터 얘기 더 나눠볼게요. 하이브 여러분들도 더 선호를 하네요. 그럼 YG 엔터테인먼트 가격 전략 팀장님이 세워주실까요? 네,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62,0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62,000원이 네. 목표가라기보다는 일단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고점 네. 돌파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돌파 여부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62,000원 설정할게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네. 있죠. 저 선 딱 그어드렸으니까 저쪽을 넘어서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설명해 주시네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땡땡 에너지, 강원 에너지 대 대명 에너지. 뭔가 좀 에너지 관련 산업을 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귀 기울여 주세요. 강원 에너지 현재 급등하면서 상한가 지금 부근이네요. 한 호가 남았나요? 한두 호가만 더 오르면 상한가고요. 그리고 대명 에너지도 부지런히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함께 다뤄보죠. 먼저 팀장님 골라주시죠. 전 대명에너지요. 대명 에너지. 저도 대명 에너지입니다. 오, 두 분이 의견이 계속해서 모아집니다. 하지만 또 이 선호하는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명에너지 골라주신 이유는요? 강원 에너지를 지금 자리에서 맞는 게 맞을까요? 잡는 게 맞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 거의 상한가 지금 29.12%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상한가가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불꽃일 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고점 신호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다가 그 상승 끝자락에서 상한가가 나온다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거의 끝자락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차트를 잠시만요. 이 두산 에너빌트한 종목이 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요 종목도 끝자락에서 상한가가 나온 건 아니에요. 상한가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요게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요게 32,000원 갔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원전 한창 붐 있었을 네, 그렇죠. 때 원전 한창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때인데 태조 이방원 시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8월 달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죄송해요 어제 찾았는데 네. 여기 날짜가 언제냐면은 요게 2021년 6월 7일이에요. 재작년 여름. 네, 재작년 2021년 6월 7일인데 네. 이 두산 에너빌트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가 거의 끝자락에서 이게 상승폭이 27%가 나왔어요. 지금 네. 저 자리인데 나왔는데 그 뒤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원에너지는 바닥권에서 10배 정도 올랐어요. 10배 정도 올랐고 지금 이제 또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꽃놀이패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기서 물리면 한 10년 동안 의도하지 않은 장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에너지는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이제 요거는 태양광하고 풍력 쪽인데 이게 내일인가요? 내일 쪽에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국회 포럼이 있어요. 국회 포럼이 있고 지금 이제 또 미래차 특별법 통과 합의를 하게 되면서 야당에서 또 뭘 밀어붙이냐면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요거를 이제 또 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당하고 합의하기로 이제 또 방침을 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또 이제 해상풍력이 조금 낮긴 하지만 강원에너지를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해상풍력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명에너지는 하는 일이 해상풍력에 비춰 태양광하고 태양광하고 신재생 풍력 쪽. 쪽인데 해상풍력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육상풍력 쪽이에요. 육상풍력 쪽인데 일단 그 해상풍력 쪽 얘기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쪽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명에너지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강원 에너지가 너무 고점 신호가 확실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네. 대명에너지를 골라주셨고 그럼 김혜물 전문가님은요? 일단 강원에너지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이제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수 수산화 리튬 테스트를 이제 삼성 ST향으로 이제 샘플 테스트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양산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경주에 공장이 있는데 연 18,000톤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하나로 환산을 해봤더니 1조 8천억 정도 규모다, 연간. 그래서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무수수산화 리튬이 결국에는 이제 이 유수수산화 리튬보다도 이제 양극화 물질 2배 정도 더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도 좋고, 그 다음에 효율도 좋고, 그래서 이제 리튬계의 게임 체인저다, 이런 이제 닉네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 에너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지만 요거 조금 더 길게 늘려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가 수준이거든요. 이미 이제 이 심하게 고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이 신고가에 진입을 해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크게 먹으면 얼마나 크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가 대비 약간의 차익 실현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마이너스 20-30%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서, 강원 에너지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이슈로 해서 이 무수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양산해서 이제 크게 가는구나. 그럼 앞으로 무수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온다면 다른 종목들도 한번 접근할 수 있겠지, 이런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정부에서 풍력 발전 쪽에 드라이브를 좀 걸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풍력이 주목을 받지 않을 것인가, 저는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뭐 IRA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IRA에 대한 이제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풍력적으로 계속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점 부근도 아니라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기대를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은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부담스럽다. 지금 자리 너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온 재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은 맞고 그렇긴 하지만은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명 에너지를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 3라운드 강원에너지 대 대명에너지의 대결이었고요. 투표 결과는 여러분들은 강원에너지를 좀 더 좋게 보시네요. 어찌됐든 간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이 여전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명에너지가 신재생이라서 그럴까요? 일단은 두 분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대명에너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부사적 기질이 또 이 투표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번에 2차 전지는 답정너라 그랬더니 진짜 답정너네요. 네.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서 이 공식이 몇 번 깨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강원에너지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여기서 네. 일단 22,000원 잠시만 지금 23,600원이에요. 아, 이미 넘어버렸네? 강원에너지. 네, 상한가 지금 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목표가가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뭐 보유자의 영역인데 한 번 네. 더 갈 수 있다. 혹은 지금 팔아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팔래요. 여기서 여기서 더 갖고 있어봐야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원에너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금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 전달 드립니다.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AI 대 2차전지 두 선수의 대결 해볼게요.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나노 신소재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지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한가 안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골라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저도 나눠주세요. 그러면 앞서 3라운드의 데자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세바스 헬스케어가 너무 올라서 고르신 건지 아니면 정말 나노 신소재가 너무 좋아서 고르신 건지 김영희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뭐 일단 둘 다겠죠. 둘 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제 왜 올랐냐라고 이제 봤더니 그렇게 좀 눈에 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된 이슈로는 그나마 이제 어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AI가 접목이 되어서 이제 이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셀바스 그룹주들 헬스케어가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AI 쪽이 다시 한번 돌았잖아요. 그런데 AI 쪽은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단기 트레이딩도 아니에요. 그냥 데이 트레이딩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커진 구간이라 수급 들어갔을 때 그냥 그날 수익 챙겨가는 그런 트레이딩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물론 이제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벌써 지금 저가 대비 필회침이라고 하기도 이제 어렵고 여의봉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을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음극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 차종이 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가 차량이 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나노신 소재 결국에는 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 도전제죠. 그러면서 이것을 또 만든 게 나노신 소재가 유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가 차량 늘어나면서 실리콘 음극재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나노신 소재가 독식하는 구조인 거죠. 반사 수혜를.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의 이러한 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저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저가 차량 늘리면서 생산량 늘린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아마 뭐 현대, 기아 그 외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경쟁으로 접어들어섰기 때문에 저가 차량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노신 소재는 필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항상 채팅창에서 나노신 소재 이야기하는 걸 제가 또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신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좋은 게 다 알려져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누신소재 골랐습니다. 이 종목이 덩치에 비해서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핫한 게 아마 2차전지 한 번쯤 쳐보시거나 공부했던 분들께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도 아니고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이 업계 관계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저기서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도 좀 종목 압축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이분 다들 얘기하면 아는 네, 그분입니다. 이번에 책도 쓰셨던데 아, 네. 일단 저는 그분이 세력 같아요. 가끔씩. 그래서 나누신 네. 소재 어떤 점이 좋으세요? 솔직히 차악을 골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도 오늘 챗GPT가 다시 또 시장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요거는 판단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AI가 오늘 단발성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오늘 상한가는 잡을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챗GPT 이번에 2차 전지가 다시 리튬 관련주하고 폐배터리의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다시 이게 순환매에서 간다라고 챗GPT가 다시 이제 테마의 중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상한가 자리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꿈비라는 종목이 오늘 추산관에서 강세인데 여기 3월 2일에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위치적으로 어떻게 일정 부분 오르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가리킨 저 자리인데 솔직히 저 자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당시에 상한가가 갔고 그 다음에 3월 1일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한가가 출발한 것들은 거의 상한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2021년도 12월 달에 로보티지가 그런 식으로 시세가 끝이 났거든요. 그것처럼 있는데, 그러니까 요 꿈비를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저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이 나올 수가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한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슈가 나올 게 있고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간다라고 마음 먹게 된다면 그분들은 저거를 잡는 거죠. 아까 전에 강원 에너지가 간다라고 판단하신 것처럼. 네. 근데 저는 챗GPT가 단발성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단발성 끝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리에서 굳이 안 잡는다는 거죠. 만약에 꿈비처럼 계속 가는 이슈가 하다면은 아마 제가 나노 신소재가 아니라 셀바스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실리콘 응급제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LFP 때문에 부각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알겠지만은 하이니켈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리튬을 많이 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튬을 많이 품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게 장점이냐면은 주행거리가 늘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극재만 성능이 올라가면 안 되고 실응극제도 성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소 응극제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하이니켈 해가지고 리튬을 많이 품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탄소 응극제가 다 받아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실리콘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리튬을 좀 더 많이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FP뿐만 아니라 지금 4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응극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꿈의 차죠 타이칸 이런 것도 지금 실리콘 응극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차들이 또 주행거리가 그런 차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원계 배터리예요. NCA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실리콘 응극제를 왜 쓸까요? 탄소 응극제를 왜 쓸까요? 주행거리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실리콘 응극제뿐만 아니라 뭐 탄소 나노튜브 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LFP뿐만 아니라 3원계에서도 현재 딜레마에 빠진 주행거리 늘리기 요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예. 네, 이 나노신 소재가 가진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전이 있다, 성장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나노신 소재를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승부사적 기지를 발휘하여 상한가의 셀바스 헬스케어를 골라주지 않으셨을까? 잠깐 예상을 했었지만 의외네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아니라고 나도 우리 2차 종목의 전지다. 핵심을 본다. 2차 전지다. 2차 전지다. 나노신 소재를 압도적인 비율로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그럼 셀바스 헬스케어 가격 전략 김효일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일단은 상한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이 종목은 내일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44만 주 정도 있어가지고요. 탄탄하게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한가 유지되는지까지 보자.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 이렇게 팁 드렸습니다. 4강 대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4강의 대진 1라운드는 넷마블 대 하이브고요. 2라운드는 대명 에너지 대 나노 신소재입니다. 오늘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1라운드 중국발 모멘텀 가진 두 선수의 대결 게임 대 엔터가 됐습니다. 넷마블 대 하이브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저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아, 오늘 계속 통하네요. 넷마블이요. 통해서 싫다는 표정으로.
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넷마블 이유 알려주세요. 이유도 통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넷마블은 기대감이 작용할 만한 이슈가 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하이브는 이미 뭐 이제 뭐 팬 플랫폼이나 혹은 이제 뭐 SM 관련된 건들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저는 반응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넷마블은 이제서야 반응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이 있고 워낙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게임주들이 너무 반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업사이드는 쉽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넷마블을 골랐습니다. 넷마블 작년에 실적 안 좋지 않았나요? 결국에 게임은 신작 모멘텀이 이기는 하지만 신작에서 돈을 벌어주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오를 그렇진 텐데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돈 시장에서 못 항상 벌어도 보고 가요?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주는 가면 안 돼요, 절대. 꿈을 먹고 사니까요. 그렇죠. 게임도 꿈을 먹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이게 넷마블이 작년은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주 쪽에 투심이 형성되기도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환경 자체가. 그다음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러한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 네. 기대감이 한 차례 정도는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작년과는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요? 그냥 모바일 게임을 한번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리오프닝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10만 원에서 올해까지 해가 21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더블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네. 하이브보다는 넷마블을 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는 종목은 솔직히 네오이즈가 유일해요. 이게 피해 거짓, 이것도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네오이즈가 이제 유일하게 좀 주가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올해 2월 달까지 하이브는 더블이 오른 상황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쉬어가고 있다. 넷마블을 포함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 놈이 간다고 가는 놈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 소비주에서 이제 철강화학에서 모바일 쪽으로 한 번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 제 희망상인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적이 좋고 신작이 나고 다 하기 전에 시장에서 이끌어주냐 안 이끌어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게임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게임 쪽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란히 게임주 골라주셨네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입니다. 하이브 대 넷마블의 대결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네. 동일하게 넷마블 골라주셨어요. 70% 지지도도 차이가 꽤 큽니다. 하이브 가격 전략 팀장님 네. 세워주세요. 하이브는 이제 좀 욕심을 내면 한 24만 원까지 보고 싶어요. 좀 많이 높긴 해요. 많이 높긴 한데 원래 그렇게 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랬나요? 업사이드를 20% 정도 룸을 잘 안 주셨어서. 아닌데. 그동안 저한테 많이 안 물어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 지금 19만 원대니까요. 24만 원, 업사이드는 한 20% 초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는요. 대명 에너지 대 나노 신소재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골라볼까요, 팀장님? 네, 저는 대명에너지요. 대명 에너지. 네. 저도 대명에너지. 오, 오늘 끝까지 두 분이 의견이 맞습니다. 대명 에너지가 왜 더 나은가요? 일단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포지션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일단 오늘 뭐 폐배터리한지 리튬 같은 소재주가 강세예요.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FP 쪽하고 장비 쪽을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2시 방송 나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미국의 LFP 배터리 스타트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아워 넥스트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미국의 미시간주에 현재 3월 달에 초도 생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어느 회사가 장비를 납품했냐면은 탑 머티리얼 그리고 엠플러스가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 어저께 21% 상승 나왔어요. 근데 탑 머티리얼 종목 뉴스 보시면은 뭐 때문에 올라온지 이유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이슨이 이제 소형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 쪽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쪽에 이제 부지 선정을 하고 지금 폐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다이슨이 이제 국내 쪽에 미싱 장비라든지 활성화 장비 쪽 기업들 중심에서 10개 정도 기업 쪽에 테크니컬 미팅을 완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소재주는 많이 올랐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이 오른 것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에서 답을 찾는다라면은 장비주라든지 저는 LFP 쪽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오 넥스트의 우리나라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다이슨이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그 장비 기업들과 테크니컬 미팅을 했다라든지 이런 이슈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충분히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미싱 장비 관련돼 가지고 윤성 FNC는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에 반면에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그리고 탑 머티리얼에 또 모기업인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은 아직 좀 제가 볼 때는 덜 올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비들 쪽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보신다라면 장비주를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가 탈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김혜울 전문가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들어서 2차 전지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 이제 소재 쪽에서 장비 쪽 이쪽으로 좀 이제 많이 매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이제 뭐 말씀 주셨던 코인테크라든지 뭐 탑머티리얼, 그다음에 뭐 CIS, 뭐 그다음에 뭐 하나기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뭐 나라이맨이나 삼진 L&D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 3사의 투자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장비 쪽으로는 매기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지금은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렇게 관심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심도가 높은 쪽은 장비 쪽이다라고 보고 있지 현재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기존에 이제 이 탄력이 받았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제 2차 전지 다음에 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반도체 돌고 있고 그러면 풍력 쪽도 이제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명에너지가 오늘 크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풍력 쪽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풍력 쪽이 한번 탄력 받을 때 대명에너지가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오늘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명에너지 두 분 나란히 골라주셨어요. 2차 전지 최근의 흐름에 착안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대명에너지 대 나노신소재.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2차 전지를 향한 외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아쉽지만 나노신소재와는 여기서 안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일단은 15만 5천 원 돌파해 보십시오. 목표가가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돌파 관점, 확인 관점에서 15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승전 대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의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결승전 넷마블 대 대명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까요? 먼저 팀장님 골라주세요. 이거 고민되네요. 고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전문가님?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기권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청자님이 골라주실 텐데 그럼 기권하면 기권한 전 이유를 기권할게요. 알려주세요. 왜요? 둘 다 비슷하게 좋으세요? 5대5? 둘 다 뭐야 될 거야? 애착이 가야 된다 그럴까요? 아, 마음이 짠하세요? 네. 아, 좀 마음이 짱해요. 왜요? 일단 넷마블은 그동안 너무 소외있다가 있다니까 좀 힘내라는 관점에서 네. 그런 게 좀 있고 대명에너지는 여기 대표가 나이가 되게 젊어요. 30대거든요. 그래요? 네, 보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IT 기업들은 되게 젊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대표님이 제가 35세인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포항공대 포항공대 대학원 풍력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만큼 풍력에 대단히 이분 진심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사무실은 가보면은 네. 이거 페이퍼 컴퍼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어디냐면 역삼동이라 가지고 제 집이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층에 임원진들이 다 80년대생이세요. 이거 가족 경영 비스무리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네. 편의점 2층 건물 2층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실만 보게 돼. 근데 보통 건설적인 이제 서양쪽 같은 경우 본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더 커진 회사인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EPC 하는데 제가 보기엔 EPC 하는 건 아니고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따오는 것 같아요. 따가지고 이제 LS 쪽으로 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한쪽은 이제 짠하고 한쪽은 진심이다 보니까 짠한 걸 선택해야 될지 진심을 선택해 조금 제가 고민이 돼요.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선택을 못 하겠네요. 그럼 선택을 해주신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뭐 넷마블은 오늘 상승 나오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수급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게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네.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무실은 조금 할 수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좀 확실하게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계측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판매도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명에너지는 친환경 주목받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승을 다투는 두 선수 넷마블 대 대명에너지 지금은 다소 초라한 성적이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두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승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은요, 넷마블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넷마블이 근소한 차이로 오늘의 우승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대명에너지를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오늘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대명에너지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대명에너지는 이제 네. 목표가를 일단은 28,000원을 좀 잡았어요. 28,000원도 네. 일단은 돌파,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제 장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돌파가 필요해서 네. 일단 28,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8,000원. 네.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넷마블은 김영희 전문가님이 어제 또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그쵸. 또 많은 분들이 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넷마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넷마블은 71,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71,0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종목 얘기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갔죠? 내일은 또 어떤 선수들에 대한 재미난 뒷이야기 나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